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전통주 중 임금이 마셨다는 부의 주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깨끗이 소독된 옹기와 찹쌀 2kg, 탕수 2리터, 법제해서 빻아놓은 누룩 200g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옹기 소독과 찹쌀 백세하는 방법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영상을 링크하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탕수라는 것은 100도씨 끓여 식힌 물입니다. 그리고 법제한 누룩인데요. 법제라는 것은 햇볕과 바람을 쏘여서 누룩에 있는 안 좋은 균을 날린 것입니다. 이제 찹쌀을 백세하여 10시간 이상 불린 쌀을 이용하는데 저는 이번에 2박 3일 침지한 찹쌀입니다. 그래서 침지라는 게 바로 불린 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침지한 쌀은 쉽게 부서지는데요. 매우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쏟아서 지금처럼 부서진 쌀에기를 제거하고 고두밥을 지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쌀이 담긴 바구니를 좌우로 흔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쌀이 부서져서 더 많은 쌀에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쌀에기를 뺀 찹쌀을 물기만 살짝 제거하고 바로 찜기에 올려 찌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찜기에 면보를 깔고 찹쌀을 안쳤는데요. 이때 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찹쌀을 안치는데 타이어 모양으로 찹쌀을 올려주어야 해요. 중앙은 얇게 그리고 주변은 높게 이렇게 찹쌀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안에 있는 공기가 대류가 잘 되어서 고르게 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중간에 뚜껑을 열고 얼음물을 살수해 주는 것도 고두밥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밥을 하는 거가 아니에요. 고두밥이긴 하지만 밥은 포실포실 우리가 쫀득쫀득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음물을 살수해 주는 과정도 또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살수 후에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중약불로 좀 더 가열을 해주고요. 불을 끈 후 10분 정도 뜸들이고 그리고 바로 펼쳐서 식혀주면 되겠습니다. 이 고두밥을 쏟을 스테인레스 용기도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되겠지요.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밥솥 위에 올려서 뜨거운 열로 저는 소독을 하였습니다. 일석이조가 되겠지요. 어쨌든 뜨거우니 조심스럽게 내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기에 고두밥을 넣어서 밥을 식혀주었어요. 식은 밥에 누룩을 넣고 탕수를 종이컵으로 2컵 정도 넣어서 뭉친 밥을 풀어주세요. 여기서 누룩을 넣을 때 한 번에 누룩을 다 넣으면 안 되고요. 한 줌은 남겨 놓으세요. 마지막에 써야 하거든요. 뭉친 밥을 잘 풀어서 헤쳐 놓은 다음엔 온몸의 힘을 손바닥에다 넣어서 30분 이상 혼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럴 땐 손바닥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장력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면 쌀의 모양은 부서지지 않고 쌀에 있는 진득한 진만 나와서 누룩과 같이 섞이도록 하는 것,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실력은 아니랍니다.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잘 되는 어떤 요령을 터득하게 돼요. 이 부위주는 한 번, 2번 담아서 나는 부위주를 담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10회 이상 담아야
이제 V주를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4번, 5번째인 듯 합니다. 탕수를 적당히 넣어가면서 혼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해 주세요. 물론 물도 마지막 한 컵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에 헹굼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혼화 과정이 끝나면 온기에 입항하는데 주변에 묻지 않도록 조심히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주변에 묻은 찌꺼기에 다른 균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을 깨끗이 하면서 입항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줌 남겼던 누룩을 마지막 항아리에 뿌려서 다른 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해주는 것, 이 과정 또한 잊지 마시고요. 이제 뚜껑을 덮어서 3일 동안 바로 72시간 동안 26도에서 28도 정도 되는 상온에 입을 감아서 항아리를 놓아두세요. 그리고 3일 이후에는 바로 냉수물로 항아리 온도를 식히고 그리고 실온에서 2주 정도 발효시킨 후 이제 체주해서 후숙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시면 아주 맛있는 V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